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잡의 윤종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코스터 김소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10월 27일 날 모두 이제 합동 채용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총평이라든지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지금 계속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계속 올려주시면은 그 채팅과 관련된 것들 죄송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그 사라 해커스 계속 건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이렇게 그 마실 거를 가지고 왔어요. 네. 자. 합동 채용이 지났죠. 우리 파준 원장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지났습니다. 네. 자, 합동 채용 지났습니다. 네, 파주남도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27일 날 우리가 합동 채용을 했었고요. 모두 다 이제 고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거든요. 후기에 대해서도 쭉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김소은 선생님이 라이브 처음이시죠? 아, 처음은 아니고 예전에 그 코레일 때 네, 잠깐 코레일 때. 게스트로 네, 5분 네. 5분 깜짝 그렇죠. 출연했었고, 예, 정식으로 오늘 처음이죠. 예. 처음이어서 되게 많이 떨린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힘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합격 과장님께서 소은쌤 예뻐요라고 이거 화장빨입니다. 하셨는데. 네. 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끼리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나면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한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봤을 때 이번에 27일 날 공기업이 한 13군데 주요 공기업은 한 13군데 쳤어요. 네. 그리고 뭐 롯데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은 한 18개 기업을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네. 사실은 또 이게 또 다는 아니거든요. 이게 또 다는 아니고 이번 주 4일 날 네. 이제 11월 4일 날 그쵸? LH 네.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10일 날 농어촌공사 원래 11일 날 농어촌공사가 그 27일로 돼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좀 옮겼죠. 네. 옮겨서 11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7일 날로 예정돼 있으니까 네. 사실상 뭐 이번 27일이 또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고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어제도 이제 떴어요. 한 군데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하나 떴는데 에너지공단 네. 에너지관리공단도 하나 떴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20일 날 시험 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일 날 아마 금융권 쪽 네. 시험을 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거기에 논술 주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대부분 사회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어찌됐든 이제 오늘은 27일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전 이제 사무직 대졸 보면은 언어 영역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되게 특이하죠. 언어의 전기 관련 지문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의 전기 관련 지문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반도체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네네. 집전판과 관련된 거라든지 태양 전지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에도 그랬고 언어 쪽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하고요. 언어가 조금 더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부분들은 있어요. 네, 사실은. 전체 중에 한 20문항 가까이가 언어가 나왔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지문의 길이가 정말 뭐 깡패 수준으로, 예, 너무너무 길어서 보는데 질릴 정도였다. 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보자마자 이제 포기를 좀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예전처럼 순서대로 푸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조금 더 전략을 잘 잡았으면은 훨씬 괜찮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정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순서대로 풀이했을 때 뭐 연속 풀이 가점 또는 뭐 이제 그렇죠. 건너뛴 문제 감점 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상반기부터 좀 뭐 이왕이 좀 바뀌면서 예, 아마 그런 얘기 좀 사라졌던 것 같고요. 근데 오답 감점은 여전히 있었죠. 그렇죠. 오답 감점은 있었는데 네.
착잡한 초코치님께서 김소원 선생님 합동채용 응원 영상 봤는데 영상이 실물을 제대로 못 닮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리여리하시고 이쁘신데. 아 저를 아시는 네네 잘못 알고 계신데. 아는 네. 분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역시 김소원 선생님 오니까 채팅창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뭔가를 할 때는 이런 외모에 대한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없었거든요. 네,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죠. 네. 어찌됐건 그 합격 과장님께서 서합된 곳 중 필기 골라가야 해서 고민 많이 하고 한정 갔는데 필기 망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서류 합격되고 나서도 이번에 그 NCS 직업기초 능력만 친 곳은 한전하고 건보밖에 없어요. 맞아요. 한전하고 네. 건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공에 자신이 있었으면 오히려 한전을 안 가셨겠죠. 근데 보니까 한전하고 건보가 제일 결시율이 적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인원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쪽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타깃을 네네.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해서 네. 준비를 조금만 더 NCS 이용에 맞춰서 하셨으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전과 건보. 네. 그렇죠. 그래서 한전과 건보는 요번에 진짜 결실을 많이 적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뭐 결실 거의 0%인 네네. 곳도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중고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결실이 있었다고. 네, 제가 본 거 40%까지 결실이 있는 것도 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뽑으니까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네, 드는데. 후기 좀 더 볼까요? 일단. 네. 네. 지금 네 번째 항목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 중에 3거짓 판단 문제가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 인적성의 언어 추리 문제 유형이죠. 3거짓 문제가 그래도 꽤 큰 비중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논리 판단 문제 같은 것도 맞아요. 많이 준비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자료 제시형 문제, 상황 판단 문제 형태로만 좀 바뀐 것 같죠. 인적성 문제가 이제 거의 좀 많이 빠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리에서 응용 계산 문제 유형들도 거의 이제 사라졌고 수추리 문제도 사라졌고 완벽한 NCS로 자리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 네.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엔 단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들을 보기가 힘드니까. 네, 네. 맞아요. 요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징징님 비문학 정답률 올리는 연습 올리는 어떻게? 연습 어떻게?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예, 비문학 정답 이거 너무 가독성도 떨어지고 잘 그렇죠. 모르면 배경 네. 지식이 필요한가요? 배경 지식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배경 지식이 100% 필요하진 않은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모든 배경 지식을 다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요. 좀 수준을 조금씩 올려가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먼저는 수능 비문학 지문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락별 요약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단락별 요약. 네네. 네. 그러니까 한 다섯 달락, 6달락 또는 4달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단락별로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거를 요약하는 연습들을 쭉 꾸준히 해놓으셔서 수능 지문이 약간 좀 만만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리트 지문 정도로 넘어가시면은 리트 지문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네. 리트 저도 풀어봤었는데, 그 네. 문제는 진짜 거의 뭐 읽기 자체가 좀 힘든. 그렇죠. 네. 그 거의 딱 보시면은 아 내가 난독증 걸린 거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네. 그런 지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지문들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지문이 근데 너무 길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문 읽는 속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속도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 읽는 속도를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대치는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문제 보고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세요. 문제 보고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많이 해보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지문을 한 번에 읽고 그걸 기억하고 문제를 기억하고 한 바꿀 번에 수- 푸셔야 되는 거죠. 그런 연습이 좀 많이 네, 필요하겠네요. 네, 많이 필요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에 찍으면 감점은 여전히 있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약간의 감점이 있다라는 약간의 식의 감점이 있다. 그런 정도의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문항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 그냥 쭉 좀 찍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인성 시험도 있었죠. 그렇죠? 저는 인성에 대한 비중도 꽤 크다고 얘기가 있고 네. 뭐 거의 오피셜이기도 한데 인성 갖고 먼저 좀 거른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네, 예, 그 네.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신문학 난이도 어려운 편이었다. 이 난이도에 대한 그 후기는 그렇죠. 그런데 난이도. 좀 이건 후기가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죠. 맞아요. 어떤 분은 그래도 상반기 때보다 쉬웠다. 뭐 어떤 분들은 나한테 많이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라서 요거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직업기초 능력 얘기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몰라서 하는 못 푸는 거죠. 거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그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난이도가 쉬워졌다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빨리 감기로 들린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오란당님께서 빨리 감기로 들려요. 오란당님 우리 챙겨야 되는데요, 오란당님. 네. 예, 미끼 괜찮다고 떡밥 하시는데. 세트님이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랑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네. 이 생각을 좀 했었고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도 네. 이런 그 생각하면서 문제를 골랐었는데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지문을 좀 선택해서 보는 게 아무래도 예, 문제 풀기나 그 정확도에서도 나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배경 지식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번 한정 같은 경우는 좀 문과분들한테 좀 힘드셨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후기를 아무래도. 보니까 뭐 아예 모르겠는 뭐 반도체 뭐 N형, P형 그 뭐예요? 그게 이제 집전판에 대한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축전지에 관련된 지문이에요. 뭐 N형 뭐 P극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축전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제 태양광 집전판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네네. 반도체 축전지에서도 그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축전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축전지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이거는 배경 지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들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기공룡 둘째님께서 시간 줄이려면 순서대로 풀지 말고 일단 아는 것부터 풀어야 돼요. 오답 감점도 있으면 요거 대답 네,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굉장히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근데 그 이전까지는 순서대로 풀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함부로 건너뛰란 얘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 형태에서는 분명히 선택적으로 그렇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게 후회가 남지 않는 시험을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보통 이번에도 시간 알림을 굉장히 여러 번 줬죠. 뭐 40분, 뭐 20분, 10분, 1분 이런 식으로 시간 알림 계속 줬는데 만약 여러분들 10분 남았다고 했을 때 어떡하실까요? 보통 이제 뒤에 넘겨보실 거예요. 그렇죠, 뭐 남았는지 이제 뒤에 네, 뒤에 쉬운 게 있는지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가 되게 쉬워 좀 쉬워요. 보인다면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예. 많아요. 이걸 먼저 풀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는 거. 일단은 넘기시면서 아는 것부터 해결하시는 것이 분명히 전략상 맞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문제를 보자마자 사실은 한 3초에서 5초 내에 이것을 내가 풀 문제인가 버릴 문제인가 선택을 빨리 맞아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10초, 20초 한참 풀다가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미 그 시간은 너무 아까운 시간이고 다른 문제의 절반 이상 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판단을 좀 빨리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뭐지? 그 위에서 올라가 보면 둘째님께서 아기공룡 둘째님께서 네. 이름 되게 특이하네요. 네. 아기공룡 둘째님께서 그냥 넘기기가 좀 소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감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 문제 선택을 좀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죠. 빨리 버리는 것도 실력이 되거든요. 근데 예.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손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왜 한 지문에 두 문제, 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지문이 해석이 안 될 때는 사실상 이 지문을 넘기기가 되게 소심해지지 않나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한 네, 자료에 네. 뭐 두 문제, 세 문제, 일명 뭐 우리 세트 문제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뭐 세 문제짜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아깝지 않은 그러니까 아까운 문제부터 버리기에 더 아까울 수 있는 문제가 뒤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좀 넘겨서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것이 그래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우리 학생분들한테 한 3문제 특히 자원 관리나 이런 거는 한 2문제씩 3문제씩 꼭꼭 나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나올 때 이거를 넘어가라고 하기도 좀 소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은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8번 내용에 8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다. 네. 필기를 많이 통과해봤다면. 근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주관적인 후기라고는 좀 보이긴 합니다. 80점 맞아요. 정도면 굉장히 잘한 예. 거죠. 지금 잘한 여기 아래쪽 거죠. 12번 보시면 50문제 중 35개, 30, 40개. 40. 근데 40개를 다 맞췄으면 그럼 80점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30개 중후반대를 풀고 오답도 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80점은 굉장히 고득점인 거고요. 그리고 요 커트라인이 그 코레일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을 그렇죠. 때 그때 나왔던 그때 점수 나왔던 정도입니다. 점수죠. 대부분이 60점 후반대에서 70점 초반대 70점 요 정도로 초중반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좀 쉬워지면 예, 중간대까지 그렇죠. 나오죠.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점수니까 너무 여러분 난 저 정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 정도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50문제 중 지금 35에서 40문제 정도를 겨우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푸신 거죠. 예, 이 정도가 정도면- 대부분이고, 예, 이 네, 정도가 이 거의 정도면- 대부분이고 안 된 분들도 네네. 사실 있기도 하고요. 예, 네네. 그리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정확도죠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정확도 정확도죠. 싸움입니다. 네. 정말로 중요할 것 같고 11번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깔끔한 편이었다. 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뭐 이것도 답일 수도 있고 저것도 답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정확하게 좀 답이 보이는 문제들이었고 수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그 특강 때도 다시 말씀 미리 드렸었는데 지저분한 계산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맞아요. 얘기 드렸었거든요. 근데 요즘 NCS 문제가 거의 다 그래요. 예, 계산이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지금 취업부 시기님이 정확도가 더 중요한가요?라고 예, 정확도가 더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확도가 예, 이건 여러분 제가 그 초반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속도 갖고 여러분 신경을 쓰게 되시면 속도도 안 날 뿐더러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은 가게 내버려 두시고요. 일단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3분을 썼든 5분 썼든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건보는 언제쯤 하려나라고 하셨는데 요 뒤에 바로 건보 이어서 좀 할게요. 네. 예, 예.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정확도, 속도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네,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네네. 처음에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이제 정확도부터. 네. 정확도를 잡고 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속도만 신경 쓰고 문제를 막 푸는 것이 습관돼 버리면 정확도는 끝까지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예. 바나나 도윤님께서 순서 좀 알려줘. 오늘은 한 잔만 하나요? 아니요, 한 잔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한 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보도 좀 할 거고요. 그 뒤에 몇몇 그 발전 회사들 같은 경우들도 네네.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끼 떡밥 세트님께서 평소에 연습할 땐 시간 재지 말고 한 번에 문제의 정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면 되나요? 네, 처음에는 정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네. 무조건 시간이 얼만큼 걸리든 네네. 일단은 문제를 그것도 중요하죠. 문제를 풀 수 있긴 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그렇죠. 것과 진짜 몰라서 못 푸는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맞아요. 일단 풀 수 있게끔은 다 모든 문제를 확인부터 해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삐까추님께서 불가피한 일로 시험장에 못 갔습니다. 다음 채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잘 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거를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한마디로 이제 자, 어린 양님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수능 언어 영역 3등급이었는데 3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서 재능이 없는 편인데 NCS는 노력하면 향상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NCS 노력하면 향상이 되죠? 무조건 되죠. 예, 예, 예. 어느 정도 유형 파악도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조금씩 문제가 이제 파악이 되고 깔끔해지고 있는 것도 좀 깔끔해지고 확인되고, 있어서. 예, 네. 당연히 향상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NCS라는 게 사실 훈련 영역이거든요. 공부의 영역보다는 저는 훈련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예, 저도 NCS 문제는 덜 낯설게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료가 워낙 방대하잖아요. 출제하는 네네. 문제 유형도. 그런데 많은 걸 보고 들어가시면 그래도 이 정도 유형은 봤었던 적이 있다. 낯설지 않게 정도로 일단 접근부터 해볼 수 있게 문제를 좀 훈련만 충분히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만점 목표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점 네. 목표가 우리 합격 아니니까. 목표입니다. 네, 합격 네. 목표 잘 버리고 잘 선택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에요. 네 얼굴 아수라장님께서 윤쌤 어깨 부분 옷이 일어났어요. 어깨가 엄청 넓어 보여요라고 이렇게 실제로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작아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깨가 엄청 넓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시는. 네, 예. 네. 네 얼굴 아수라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기 공룡 둘째님께서 지문 배경 지식은 평소에 어떻게 훈련하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좀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체 영역을 다 아실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둘째님께서 지금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시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기업 분석이에요. 기업과 관련되어서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식을 먼저 쌓을 때는 본인이 가고 싶은 또는 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좀 더 경제, 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넓혀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판님께서 깜짝이야. 잘 네. 읽어야 돼요. 네. 시판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해야 바람직한가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렇게 본인이 한 항목당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유형별로 좀 적어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은쌤은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수리하고 좀 문제 해결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일단 문제를 뭘 버리고 뭘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은 처음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문제 유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초 단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시간을 먼저 적어보자고 얘기 드립니다. 네, 이 네, 문제를 네. 풀 때 내가 뭐 맞아요, 3분 맞아요. 10초 걸렸다. 네. 이 문제 풀 때는 뭐 5분이 걸렸다. 몇 분이 되든 일단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까지 시간을 딱 다 적어두고 나서 그때는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건 좀 더 빨랐던 문제, 이건 좀 더 오래 걸렸던 문제, 어떤 건 오래 걸려도 안 됐던 문제까지 한 3단계로 구분을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해결이 됐던 문제들 위주로 조금 더 시간 단축하는 방법들, 접근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연구하시면 그래도 풀만한 문제들이 그때부터는 좀 선별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버릴 것과 선택할 것에 대한 판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문제를 다 끝까지 해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건보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또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마르쿠 16님께서 또 처음 이제 또 답글을 다셔가지고 전공에 자신이 없는 편인데 NCS만 보는 기업에 올인하는 게 빠를까요? 그래도 전공 꾸역꾸역 하는 게 취직이 빠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공에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직업기초 능력만 보는 공기업들이 한 52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공기업 같은 경우는 건보, 한전, 그다음에 철도공사 이런 데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작은 공기업들 중에서 또는 지자체 공기업들 중에서 한 52군데 정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전공을 봤는데 전공이 그 생각보다 안 나오면은 또 더 시간만 가게 되니까 오히려 NCS 직업기초 능력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나나 야님께서 수리 부분 도표나 그래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수리 문제 전체 2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이 한 절반 정도였어요. 그 전체 50문항 중에서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수리 문제 유형에서는 꽤 큰 부분 아직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도표나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상황 제시형 문제에도 다 그 내용을 해석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많이 안 나온다. 이거 이제 좀 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좀 오산입니다. 그렇죠. 네. 네. NCS만 보는 곳은 경쟁률이 더 높나요? 오란당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가요? 실제로도 좀 경쟁률이 좀 더 높은 그쵸. 편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냥 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필기에서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전하고 건보가 결실이 적었죠. 그렇죠. 네. 지금 취업부시기님께서 자료 문제 너무 싫어요 하셨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 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다 다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서 괜찮다. 나만 싫어하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 예.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없습니다. 예, 좋아하게 할 수는 없고요. 잘하게 할 수는 있지만 좋아하게 하긴 힘들더라고요. 예, 방법은 제가 제시를 해드리지만 그래도 싫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예, 네. 잘할 수는 있어요.
자, 마르코 16님께서 NCS 올인한다면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정도 잡아야 할까요? 기사 시험처럼 오래 붙잡는다고 느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지금 마르코 16님께서는 그 기술직이신 것 같네요. 네. 기술직이면 아까 NCS만 올인하시면 안 돼요. 마르코 16님. 그 사무직이면 제가 이제 뭐 통합 전공도 있고 단일 전공도 있어서 되게 복잡한데 오히려 이제 마르코 16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기사 시험처럼 오래 네. 붙잡는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린 양일님 요거 결격 사유에 대해서 공기업도 결격 사유가 있나요? 네, 결격 사유는 있죠. 예. 그러니까 금치산자 뭐 이런 법률적으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네. 당연히 거고 마르코 16님께서 화학 전공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화학 전공자 분을 대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적게 뽑는단 말이에요. 오란당님께서 저도 화학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되게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는 게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화학 전공자님들한테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화학, 화공 이번에 중부 발전도 그렇지만은 네. 화학, 화공 문제 그 다음에 대기 문제, 수질 문제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오니까 전부 다 그걸 하시는 거죠. 지금 마르코 16님께서는 화학을 포기하고 사무에 지원할까 고민 중이에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한테 한번 오세요. 오셔서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쯤 이제 1대1 무료 상담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어떤 카메라 거?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예가 있는데 혹시 입사시 문제가 없을까요? 카메라 등의 벌금. 이용 촬영죄로 선고 유예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벌금 100만 원 정도라면은 상관은 없을 겁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형법상 벌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잠깐 이제 끊어졌네요. 끊어질 동안 우리 나갈 것도 검보 나가죠. 검보 가볼까요? 필기 네. 한번 나가보시죠. NCS 체감 난이도가 다소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했는데 요거 건보는 헬입니다. 유명해요. 원래 문제가 진짜 어렵기로 유명한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좀 쉽게 나온 조금 편이었습니다. 쉽게 나온 예, 편이에요, 조금 쉽게 좀. 나온 오히려. 편이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개인적 주관적인 좀 후기인 걸로 보이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조금 쉬워진 편이었던 게 맞고요. 그다음 평균 개수가 36개에서 40개 정도면 그쵸. 원래는 건보가 30개 초반대였습니다. 이 정도 못 예, 풀었죠. 커트라인 30개 초반대 정도로 아주 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그래도 꽤 이번 난이도가 쉬워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 가자님께서도 네. 그러시네요. 이번에 건보 받습니다. 그때 화장실 가면서 이야기 들어보니 쉬웠네 이러면서 40개 초중반 풀었다는데 난이도가 어려웠나요? 라고 하시는데 40개 초중반 풀었으면 자랑한 겁니다. 그분이. 네. 그분이 자랑한 네, 거예요. 60문항 중에 40개 초중반 때면 건보에서는 꽤 잘한 꽤 잘한 편이죠. 편입니다. 실제로. 건보 관련 내용이 다수 출제가 되었다. 지금 이거는 뭐 거의 모든 기업의 특징인 것 모든 기업의 같아요. 특징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NCS 직업기초 능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맞아요. 그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 회사와 관련된 지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회사 관련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럼 회사 관련된 그 정보를 좀 미리 보고 그렇죠. 들어가는 게 도움이 훨씬 많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반드시 좀 보고 들어가셔라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번째 언어 영역이 역시나 또 좀 어려운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수리 문제 해결은 시적 문제집과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형에 대한 큰 차이 없이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 비슷하게 네. 뭐 이전 난이도하고도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건보는 결시율 적기로도 유명합니다. 원래 유명합니다. 건보는 건보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죠. 좀 제대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4번의 언어 영역은 여러 번 꼬아서 출제했다라고 하는데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 번 꼬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건보 느낌표님께서 언어가 진짜 꼬아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 이번에 서교공이 그랬거든요. 서울교통공사가 그랬는데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법률 해석이 나왔어요. 법률안이 나오고 법률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 법률안과 법률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학생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고 네. 언어 영역을 몇 번 꼬아서 출제했다라고도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언어 어렵습니다. 언어 어렵죠. 네. 예. 수리가 훨씬 괜찮지 않나. 아 그래요? 저는 언어가 더 낫습니다. 정말 깔끔하지 않나 문제가. 네. 네. 지금 건보는 서류도 까다로운데 자소서 어떤 방향으로 써야 붙을까? 요거는 제가 건보 자소서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난이도를 판단을 하는 거는요. 이전 시험의 난이도하고 그렇죠. 이제 학생들의 이제 그 기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후기 그리고 좀 준비를 하셨던 분들의 후기 뭐 이 정도로 다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은 좀 아닙니다. 좀 더 네네.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삐리리님께서 서울교통공사 그러시잖아요. 네,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네, 서교공. 네. 네. 지금 아기공룡 둘째님께서 수리 자료 해석 계산 어려워요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계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계산이 어려운 건가요? 하기 싫은 건가요? 하기 싫은 거죠. 그것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네, 그죠? 하기 싫은 계산은 어렵다기보다 숫자가 많고 보기 싫고 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그 조금 하는 방법,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하시면 그래도 덜 싫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게는 안 되지만 예, 덜 싫게 그리고 잘할 수 있게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은 잘할 수는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알겠어요. 착잡한 초코치 건보 컷은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네, 아마 올라갈 것 올라갈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서는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보통 그 이전에 30개 초반대 뭐 이 정도까지도 갔었는데 아마 중후반대 중후반대로? 이상,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마 갈 거라고 예상이 되죠. 네. 취업부신님께서 수학은 좋은데 자료 해석은 싫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신기하네요. 예. 수학 좋은데 자료 해석 싫어하기 그죠. 자료 해석 사실 뭐 좋아하기가 어렵기도 한 거고. 그래프하고 이렇게 표 이런 것들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프나 표 재밌게 보려고 하면 참 재밌기도 한데 정보가 참 많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렇죠. 정보가 뭘까? 얘들이 뭘 얘기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고 그리고 선택지에서 이걸 뭘 꼬아놨을까라고 그걸 한번 퀴즈처럼 좀 풀어보시면서 보통 많이 풀다 보면 주로 답이 되는 문구들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패턴을 좀 분석해서 하면 이제 좀 더 빨리 답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 굳이 다 안 봐도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말 그대로 자료 해석이잖아요. 자료 계산 그렇죠. 아니거든요. 해석이에요. 해석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레미파솔님께서 소원쌤 수업 듣고 많이 빨라졌고 싫어하는 거 좀 더 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 제대로 들으셨네요. 네네. 예, 수업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레미파솔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사인문학 때 네. 시사인문학 때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파트 강의할 때 네. 전부 다 그래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자료 해석이다. 자료 해석 연습하는 거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글보다는 그림이 좋지 않나요? 글이 좋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네. 과목별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민민 고사님 문제들도 좀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뒤에 좀 곧 준비돼 있습니다. 보여드릴 곧 예정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네. 바로 나오네요. 바로 네. 나옵니다. 이건 이제 그 저희가 후기를 기반으로 유사한 소재가 활용된 그 문제들을 조금 보여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똑같진 않았었는데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을 거예요. 네. 유사한 소재가 나왔다고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좀 문제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부시기님께서 12월에도 개강하나요? 네 하고요. 네,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특강 들었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저희들 네, 감사합니다. 전주대학교 또 가고 네. 싶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한번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뭐 평균 나이 구하는 문제, 뭐 평균요 우리가 뭐 구하는 거는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를 보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좀 익숙하시면 그 고민하는 시간 몇 초만 줄여가셔도 몇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유형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문제고요. 좀 더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셔서. 네. 네. 자원관리 문제네요. 이거는 이제 한정 KPS에서 요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공정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공정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문제만 있어요. 지금 그 NCS 교재의 26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네. 지문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문에서
아예 조건이 주어지고 조건에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지문에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그 조건이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계산을 거기서 바로 해버려라. 어차피 이걸 쓸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요런 그런 한 공정에서 필요한 그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건보 쪽하고 네, 이 비슷한 문제 문제. 정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문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네, 뭐 최단거리 네. 문제는 뭐 단골 소재입니다. 이게 단골 그림으로 소재.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표로 나와서 이제 그 수치가 이제 도표로 적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나왔든 표로 나왔든 이런 먼저 생각하실 것은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그림으로 나왔을 때 그림에서 나오는 비율이 실제 수치 비율과 같을 것이다. 그림상 짧아지는 거리가 실제로 짧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아마 거리가 그 비율이 일정치 않을 거예요. 뭐 1,4번의 거리가 35. 근데 1,3번의 거리가 9죠. 근데 이게 4배 정도 거리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숫자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항상 정확한 값을 도출해 주셔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1,4번을 거치는 거리는 이제 제외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굉장히 긴 거리니까 그렇게 먼저 안 될 부분부터 제거를 하시면 그래도 거리 위치가 생각보다는 빨리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 뭐 말씀드릴게요. 안 될 거, 뭐 이렇게 제일 긴 거는 일단 이건 아니겠다 빼고 그리고 지금 1번에서 출발은 무조건 3번으로 가야 될 것 같죠.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먼저 돼야 되겠다는 선택도 한번 해두시면 전체 경로가 조금 빨리 정리가 되는 편이죠.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꽤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출제가 유사한 게 나왔었는데요. 그 순위 점수 매기는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릴 이건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 근데 이제 필색 기출 문제예요. 필색 기출 문제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비슷한 소재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보실 때 일단 순위는 나오면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풀어도 시간이 꽤 걸리던데요. 걸리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일단 순위가 나오면 먼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유일하게 숫자가 제일 작아지는 게 가장 좋은 게 순위입니다. 다른 거 점수, 뭐 금액, 큰 게 좋잖아요. 근데 순위는 그렇죠. 1위가 제일 좋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표를 보시면 득점 현황인데 맞아요. 이 표를 하면은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이게 득점 현황이 만약 순위 현황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면 네. A가 가해서 4가 4위면 이건 1점으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네네.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런 유형이 있고. 중부 발전에서도 그죠? 나왔다고.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네네. 아주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주의할 점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보시면 선택지도 지금 4개 선택지가 있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를 풀다 보면 뭐 기억을 해결했는데 기억의 해결 내용에 리을도 함께 들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보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보시면 동시에 2개 이상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 통해서 시간 단축을 하기 아주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가 좀 그러실 거예요. 기억을 해결하시면 리을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기억과 리을로 선택지가 2, 5번으로 줄게 되고 디귿 같고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정말로 이제 요령껏 접근하시면 그래도 할 만한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기공룡 둘째님께서 피셋 기출은 어디서 푸나요라고 이렇게. 피셋 기출이요. 이거는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사이트 네. 들어가시면 그 국가고시 문제는 모두 다 업로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거 다 보시기보다는 뭐 5급 공채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민간 경력자 기출 문제 정도 보시면 NCS 난이도하고 좀 유사한 것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취업부 수기님께서 객관식에서 다수결 따라가도 되나요? 시간 없을 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 요런 이게- 문제 네. 이런 거예요. 뭐 기억이 2개 있고 리을이 2개 그렇죠. 있다라고 네, 하면 네, 뭐 네. 다수결 따라가도 근데 되나? 지금 여기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네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다수결 따라가는 게 분명히 확률상 확률상은 있을 높긴 수 한데요.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출제자가 조금 안 좋게 마음 먹으면 네. 완전 그렇죠. 예, 다 배제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우리 후기 보다 보니까 전 수원쌤한테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합격 가장님께서 NCS도 좀 공개해줬으면이라고 네. 하시는데 하셨잖아요. 네, 저 그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다가 그 NCS 문제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청원글을 올렸는데 네. 홍보가 잘 안 돼서 대기 한 10분 정도밖에 추천을 못 받았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NCS 문제 공개하고 싶다, 그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원 사이트,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에 NCS라고 치면은 제가 거기 있는데 그거 같이 동의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문제 같이 봐요.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네. 마르코 16님께서 대구 거주자인데 종혁 선생님이랑 아까 내용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 1대1 상담 신청해놓고 기다리는데 대구에서 올라오시면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1대1 상담 신청하시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은 제가 분명히 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구에서 올라오신 게 전혀 아깝지 않겠네요. 네네, 아깝지 해드려야죠. 않게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였느냐 하면은 네네. 건보에서 재무제표라든지 재무 비율 이용한 수리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제표를 아는 사람들도 좀 드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계 전공자들이라면 뭐 쉽게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것까지 이런 문제가 몇 개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또 공부를 해버리면 안 되죠. 너무나 범위가 넓은 NCS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이제 이 네네. 문제가 이제 그 농협 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가 굳이 이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하려고는 하지 맙시다. 근데 여기서 정답은 이렇게 내는 것이긴 하지만 근데 이걸 위해서 뭐 재무제표 회계를 공부하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유동자산 회계 관련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굳이 이거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정보가 그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자료 해석이 좀 불가하거든요. 네. 물론 그 정보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좀 더 빨리 해석이 되긴 하겠지만 그걸 몰라도 조금 연습만 하시면 그래도 표를 보는 읽는 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NCS 기출 문제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에 청원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란당님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르코 16님도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별로 어떤 과목 나오고 전공은 뭐 보고 이런 거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곳 없겠죠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알리오 사이트에서도 근데 알리오 사이트에서도 그죠. 공고문 검색해서 보시면 좀 정리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네. 지금 아마 둘째님께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보기를 원하실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저희 그 학원 벽면에도 좀 붙여져 있기는 한데 맞아요. 지금 네.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려고 지금 누군가는 하고 고생을 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네,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돼서 제가 고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내로 이거를 해서 아마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자, 은행 NCS하고 공기업 NCS 차이가 뭔지 둘 다 시험 봤는데 느낌이 좀 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를 수 있죠. 자, 은행 NCS는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사실은. 네, 네. 예,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좀 아직 인적성 유형이 인적성 유형이 조금 많이 더 많아요.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료에 대한 그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완전히 NCS 상황지식 문제보다는 인적성의 인적성에 문제형이 조금 더 조금 더 가까운. 치우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리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NCS 문제가 사실 조금은 더 가볍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인적성인 것 같고요. 아기공룡 둘째님께서 농협 NCS는 어떤가요?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네, 농협 NCS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은 사실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어 차이는 보입니다. 없어요. 근데 수리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 뭐 복리, 그렇죠. 단리 계산, 복리, 단리 만기 계산. 환급금, 뭐 보험료 금액 계산 이런 여러분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계산 문제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도 그 상품 설명, 네. 상품 설명 이런 것들은 가끔씩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농협 같은 경우는 뭐 농협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들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네.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가지언님께서 신한은 생 인적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은행 쪽은 거의 인적성이고 오히려 논술, 그 다음에 금융상식 이런 쪽이 조금 더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한번 볼까요? 네.
요 문제도 지금 건보에서는 나왔던 문제가 그 암 발생률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된 그렇죠. 계산 암 문제였었어요. 발생률. 예, 근데 지금 여기 저희가 좀 보여드린 건 비슷한 문제긴 한데 이건 이제 출생률과 사망률에 대한 그런 자료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실 때 똑같은 소재가 나온다고 해서 그 문제를 보실 게 아니라 비슷한 소재가 있으면 비슷한 충분히 소재. 연습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주로 어떤 걸 묻고 있는지 자료에 대한 의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연결되고 있는지 정도 연습하시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같은 유형, 비슷한 유형 정도로 연결시켜서 응용력을 좀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필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건보 출제 문제 최소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최단 거리 봤었잖아요. 뭐 최단 거리, 최소 금액, 뭐 최저 비용, 뭐 최저 인력,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구하는 문제 유형은 모든 NCS의 거의 단골 소재죠. 그렇죠? 그 맞아요. 비슷한 유형 보일 때마다 일단 요 문제는 내가 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것도 되게 보실 필요가 재밌는 있어요. 게 어떤 데서는 수리가 안 나오는데 또는 문제 해결이 안 나오는데 이걸 자원 계산 문제로 맞아요. 해서 예, 같이 넣는 충분히 그럴 경우들도 수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문제 해결이 안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안 풀어도 되나요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자원 계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자원계산에서도 나오고 뭐 일단 네. NCS는 복합 유형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네. 문제를 푸는데 의사소통에도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그럼요, 있고요. 그럼요. 네, 그렇기도 해서 네. 영역을 구분짓지 마시고 일단 조금 웬만하면 다른 네. 영역들 다 네, 좀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영역 구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NCS는 능력 구분이기 때문이에요. 네, 네. 의사소통. 영역 구분은 진짜 예, 모호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네. 능력 이렇게 능력이라고 적혀 있죠. 인적성 영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역과 능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한 문제를 풀 때 이런 능력도 저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는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 문제 해결과 수리 나온다고 하면 두 개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공부해야 되나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문제 해결과 수리라고 하면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의사하고 자원이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렇죠. 의사 자원 정도까지 독해 네. 필요하고요. 독해는 그리고 당연히 필요하고. 예, 자원 관리 보시면 절반이 수리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 예, 자원 관리가 그래서 좀 어렵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영역이죠. 감자 진이님께서 NCS 정보 능력, 기술 능력 등은 배경 지식인가요? 책으로 공부할 수 있나요? 네, 요거는 어느 정도 그 배경 지식인데 실제로 그 NCS 정보 능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보 능력이 한전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왔죠, 안 거의. 나왔다라고 예, 거의 안 이렇게 얘기를 나왔어요. 많이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 능력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기술 능력이 이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의사소통에서 설명서 있죠. 그 설명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하고 기술 능력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네, 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문제는 이제 유형으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뭐 이제 그 뭐 관람료나 뭐 그 네.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이거 갖고 최소 금액으로 가려면 얼마가 되겠는가? 예, 이 정도의 문제 유형인데요. 정보가 되게 많아 보이실 거예요. 근데 문제를 좀 푸시다 보면 생각보다 제외를 안 봐도 되는 좀 쳐낼 정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체 자료에서 한 일부분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말 그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영역이에요. 훈련의 그렇죠. 영역이에요. 자원관리 문제네요. 자원관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쭉 보시면은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대리이자 팀장인 귀하와 팀원 4명이 2일차 행사에 파견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공료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워낙 단골 소재죠. 항상 네, 단골 맞아요. 소재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참여 안내, 내용, 그다음에 주의사항, 특히 주의사항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잘 보셔서 자원관리에서 자원계산 문제는 무조건 조건을 잘 보시고 그 조건에 맞게끔 계산을 하시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노가다 문제냐 아니냐. 그렇죠. 그거 네. 필요해요. 네. 노가다 문제냐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노가다 문제는 아니거든요. 노가다 문제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항공료 전체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면 노가다 문제로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자원 관리에서 자원 계산 문제는 노가다 문제냐 아니냐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이것도 좋을 제가 좀 거다. 저도 자원 관리를 맡고 있지 않지만 계산 문제라서 좀 보이는 건 선택지를 보시면
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A 카드사인지 카드, B인지 그쵸 이 중에서 먼저 조건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거하고 먼저 좀 갈라 보시고 그 다음에 계산을 뭐 차이가 나는 단위까지만 좀 보시면 그래도 가능한 문제겠네요. 만약 숫자만 쭉 적혀 있다고 하면 노가다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조건이 다른 조건이 게 다른 게 예,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조금은 그 선택지를 줄여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네요. 네. 아기 공룡 둘째님께서 문과생들에겐 다 노가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제가 그렇지 그거를 노가다가 아닌 형태로 바꿔드릴 수 그럼요.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 총평? 총평 가기 전에 일단 뭐 질문이 하기 전에 있으면 뭐 질문이 네, 좀 더 쭉. LH 문제 LH는 지금 아직까지 시험이 네. 네,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네. LH가 네. 11월 4일이니까. 네, 맞아요. 네. 지금 뭐 건보 40개 후반대 풀었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문제들 다 건너뛰었어요. 그럼 안 되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아까 문제 해결 쪽에서 나오는 그 순위 매기는 것들은 네네.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안 되는 걸까? 그 40대 후반대를 풀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굉장히 잘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정답률이라는 거 네, 항상 정답률이라는 정답률이 거죠. 문제가 되고 있고 물론 네. 건보는 뭐 그 오답 감점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틀린 게 좀 있다 하더라도 감점은 없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특정 영역을 다 건너뛰셨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락을 조금 과락이 걱정을 해보실 조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건보가 60문제 중에서 20문제쯤 그 영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중에서 예, 일정 영역을 만약 다 건너뛰셨으면 40문제가 뭐 문제를 싹 다 빼고 의사하고 수리 이렇게만 푸셨다면 좀 문제가 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보통 상반기 난이도가 더 낮은 편인가요?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구분하지는 않고요. 상반기 하반기 뭐 어떤 경우는 상반기가 더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반기가 더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쉬웠다라는 얘기는 많이 네, 들리고 맞아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쉬워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네. 한전은 영역별 과락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시험 일단 기본적으로 과락에 대한 제도는 조금은 들어있다고 조금은 예, 들어있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영역을 그렇게 구분해서 다 이게 공고문에 낼 이유가 없죠. 네. 그냥 NCS 50문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영역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영역의 능력을 다 좀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수포자라고 해서 수학을 싹 포기하고 나머지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것은 준비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것을 네.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보 꽈락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하셨는데 꽈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부 발전 같은 경우는 꽈락이 있어요. 중부 발전은 15과목을 따로따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꽈락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꽈락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알게 모르게 전반적으로 균형감 있게 하는 네.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과락이 없다고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이 어느 정도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선생님 이번엔 채용 박람회 안 하시나요? 요번에 연락이 없네요. 이번에 연락이 없네요. 저희가 작년에 너무 갔어요. 오래 했죠. 네, 너무 오래 했어요. 3년 네. 연속으로 거의 네. 작년에는 저희 해커스접 선생님들이 다 뿌려져 있어가지고 다 네. 곳곳에 아, 있으셔가지고. 그니까요. 예, 그거. 예. 그래서 좀 올해는 올해까지 하면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문자 그럴 낼수 있다고 수도 말씀하셨죠. 있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채용 박람회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데 뭐 있으면은 가야죠. 네. 불러주시면 가야죠. 자, NCS 문제 아마 그 공부하시느라 많이 이제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 이제 피셋 문제도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PSAT 문제 유형을 참고는 하시지만 피셋과 동일하진 않다는 거.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피셋 문제 같은 경우에는 25문항에 50분, 60분 그렇죠. 이렇게 주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NCS는 동일한 문제 동일한 유형이 문제. 출제가 되면서 뭐 60문항 60분, 네. 50문항 60분 이렇게 시간을 이건 뭐 절반 이상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필수 문제를 참고는 하지만 그 시험 제도하고 똑같은 건 아니기 똑같지는 때문에 않다. NCS 쪽에 조금 더 좀 맞춰서 초점 맞춰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얘기 드렸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일단은 확보하시고 버릴 거 빨리 쳐내시고 유형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것. 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총평해 주세요. 네. 예.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뒤에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건데
만원을 치를 건데 조금 더 볼까요? 한전은 사인펜을 시험 치는데 훈련도 사인펜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도 네.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네.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전은 사인펜 나눠주는 걸 또 써야 되잖아요. 한전 네, 같은 네, 네. 경우에는 그리고 가장 좀 제한이 많은 시험 중에 하나가 한전이에요. 맞아요. 예, 뭐 금속 탐지기로 몸을 한번 좀 그 검사를 받기도 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또 검사를 받기도 하고 네. 당연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도 좀 생각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격 컷이나 개인 점수가 대부분 공개가 좀 되는 편이죠 요즘에는. 근데 한전은 절대로 한전은 공개를 안 절대 합니다. 안 예, 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인성 때문에 떨어졌다. 합격 컷은 넘겼는데 인성이 좀 안 돼서 떨어져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성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것도 요즘에 공기업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시험 중에 하나죠. 이번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빡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가스공사 네. 인성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인성이 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다기보다 맞아요. 그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조금 네. 부합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그게 좀 그것 때문에 좀 그렇죠. 떨어지게 예를 들어서 그런 되겠죠. 거예요. 네. 중부발전 같은 경우도 처음 1차에서 30%를 떨어뜨리거든요. 네. 인성으로. 네. 그러니까 인성으로 30%를 떨어뜨리니까 인성이 나빠서 30%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예. 평상시 인사 잘하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면 안 되고요. 네, 네. 네. 지금 삐리리님 답 좀 해주세요. 똑같은 질문만 계속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디요? 네. 한전이랑 건보랑 같은 회사에서 출제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연습 때 세 개 같이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그 일명 뭐 휴노란 업체라고 아마 네, 다들 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 업체도 출제를 하고 있지만 문제를 비교하시면 기업마다 문제가 기업마다 조금 더 조금씩 또 달라요. 달라요. 그게 네. 또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업체에서 여기 냈으니까 이 문제가 또 나오겠지. 이렇게 보시는 건 조금 또 무리가 조금 있습니다. 무리가 예, 있을 역시나 수 우리는 있습니다. 좀 네. 괴롭게 공부해야 돼요. 범위 넓혀서 이것저것 일단 다 하실 네. 필요가 있는 것이 NCS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도요. 문제 샘플을 여러 개를 보여주고 만약에 업체에서 하게 네. 되면은 여러 개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네, 거고. 이분 어떡하죠? 자아가 자꾸 두세 개로 두세 나뉘시는 분. 예. 가 되더라고요. 예, 해결해 주세요. 캐릭터를 만들고 들어가셔야 그- 되는 게 맞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네. 예, 들어가서 완전 솔직하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네, 네. 그냥 나대로 대답하면 나라도 날 안 뽑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뭔가 그 제3의 인물을 만들어 두고 그렇죠. 들어가실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공기업인이야, 난 착해, 막 이런 나는 그 전체 뭐라 그러죠 그거 전체적으로 이제 난 윤리성이 좋아 이런 것들에 대한 캐릭터를 들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란당 끝까지 듣고 싶었는데 조모임이 있어서 나가볼게요. 선생님 화이팅하세요. 그리고 김수원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란당님 감사합니다. 네. 오란당 택배 가능하다고. 네, 오란당 네. 택배 가능하다네요. 네, 기억하세요. 저한테는 인사가 없으셨네요. 자, 내년 상반기에도 공기업 채용 규모 클까요? 내년 상반기에도 아마 공기업 채용은 클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까지 그러니까 전체 채용 규모에서 20%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현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보면은 한 11%가 안 나와요. 올해 네. 채용 규모로만 보면은. 네. 그러면은 20%까지 끌어올리면은 한 만 원이래. 10,000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꺼번에 10,000명, 20,000명을 더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뽑거나 올해보다 조금 더 올해만큼 정도는 뽑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 과장님이 네. 선생님 다음에도 라이브 해주시나요? 이번에 반응이 괜찮았다면 네. 제가 참여한 게 좀 더 효과적이었다면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반응은 괜찮은 것 같고 소원쌤 나오시니까 화사해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네. 제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부터는 제가 혼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나난 야님께서 이번에 떨어지면 아예 학습 방법을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학습 방법. 네, 그거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씩 좀 이제 그 조언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좀 올해 장수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한 걸 일단 다 가져와 보세요.
공부한 흔적을 좀 봅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그렇죠. 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좀 보면 문제점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한번 이것도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나는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편,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즉흥적으로 하는 편일 때 뭘 해야 하나요?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편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한전 뭐 인성. 한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공기업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둔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일단 시간이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저희들 거의 다 되죠. 네. 돼서요. 네. 우리 합동채용 총평부터 먼저 좀 김소은 선생님 먼저. 뭐 한 줄로 총평을 좀 내본다면 NCS 할 수 있겠다. 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혀 방향성이 없었던 시험이었는데 사실 맞아요, 초반에는요. 맞아요. 근데 점점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고 인적성과는 조금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도 네. 보이고요. 필색과도 사실 조금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좀 방향이 좀 정확하게 보이는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분명히 준비하실 수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도와드리시는 시험이기도 하고요. 예, 분명히 합격 가능한 시험입니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어요. 네. 저는 합동채용 총평을 한다면은 이번 합동채용은 실패다. 왜냐하면은 27일 날 너무 많은 기업이 쳤어요. 네. 예. 그러니까 기업별로 NCS 유형이 조금씩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공기업들이 시험을 쳐서 우리 학생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기회를 박탈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들었었는데 좀 우리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원래 소은 선생님이 하려고 했었던 얘기가 제가 하려고 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근데 위에 답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어떤 지금 답변이요? 방금 좀 지나간 얘기 네. 마지막 틈에 있었는데요. 뭐 끝까지 질문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네. 네. 이거 한번 봐주실.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표 공기업을 정했는데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했는데 지금 토익이 만료되었는데 토익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네, 토익이 완전히 만료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도 뭐 700 이상 또는 600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토익을 조금은 그러니까 높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폭을 넓히기 위해서 토익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대신 뭐 850, 900 이렇게까지는 하실 이유는 그쵸.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오버스펙과 탈스펙 아니고 온스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필요한 네. 범위까지는 그래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마디 정도로 더 하면은 네. 이제 합동 채용을 아마 내년에도 할 것 같고 내후년에도 할 것 같아요. 네. 예, 할 것 같은데 뭐 소극적인 적극적인 합동 채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소극적인 합동 채용이죠. 계속 다음 주에도 시험 있는 분들 계시고 다다음 주에도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 네. 어찌됐든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공기업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열심히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수고하셨어요. 네, 뭐 얘기 드렸지만 NCS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송이라서 그래도 저희가 못다한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분들 좀 직접 뵙고도 더 많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저도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티자라고 하셨는데, 네, 지징징님께서 토익 900은 넘겼는데 감이를까봐 아니요 900 넘기셨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돈 아깝습니다. 실제로 네. 돈 아깝습니다. 네. 네, 계속 댓글을 읽게 되네요. 네. 댓글을 읽게 되는데 벌써 오버됐습니다. 네. 저하고 김소원 선생님하고는 이제 물러가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